그리고 영식님은 확실히 손을 알고 잡습니다. 저 반지를 기억하고 있던 거죠. 영식님이 진짜 한 방이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좀 세심하고 디테일에 신경 쓰는. 눈에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근데 이게 또 연애에서 괜찮은 남자인지는 스스로도 지금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궁금합니다. 아이한테 잘하니까 실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죠. 아이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밖에 내놔도 불안하지 않은 남자 스타일. 그런 뭔가 신뢰를 주는 면은 있죠. 그치. 이 신뢰가 가야 되는 건 어쨌건 이 사람의 행동이지 이 사람이 인기가 있고 없고로 신뢰를 생각해서는 안 돼. 되게 못생기고 별로인 그런 애인이어도 이 사람이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은 펴. 근데 어쨌건 영식 씨는 분명히 이렇게 세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선을 지키는 사람일 것 같긴 해요. 영식님이 손잡아줬을 때 좀 두근거렸다. 영식님을 생각했을 때 이 미소가 여성으로서 좀 수줍음이 있는 그 미소고 영호 씨와 얘기할 때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밝은 미소가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영식님을 선택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화도 잘 이끌어주고 배려심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칭찬. 그래서 호감도 또 플러스 1. 그리고 영호님이랑도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영호님하고 대화도 재밌었다. 그런데 현숙님 남자로서 골라도 영식님 같은 사람을 고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딸의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지하고 신뢰가 더 가는 나의 즐거움보다는 물론 이게 딸과 티키타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식님에게 더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 영철님은 뭐 지금 영철님이야말로 직진인 상황이잖아요. 정숙님을 완전 직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영철 씨보다는 훨씬 더 좀 세심한 사람이죠. 세심한 사람이고 조금 더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지. 지난번 영철님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좀 자기 세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난번 영철님은 되게 상처받은 그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영철님은. 근데 이번 영식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극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상처 때문에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철님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아내로 인해서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 영식님은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처는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영철과 영자님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제가 예측하는 거 아니고 그냥 성향상으로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건 영철님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영자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이런 감정을 표출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 불같이 타올랐다가도 상대랑 또 잘 풀고 약간 이런 성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아싸란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런 면이 영철님에게는 도망갈 여지가 생겨버리는 그런 면인데 지금 영식님은 그런 일이 됐을 때 도망갈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면 조금 더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숙님은 그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이 사람한테 물론 뭐 전에 영자님 폭발적이었다는 좀 그렇지만 조금 그렇게 막 이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손절하는 그런 과가 아닐까? 물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 면에서 지난번 10기랑은 조금 다르게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제 누가 영식님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직 지금 가시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소개를 하고 이게 이제 아이의 유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관건이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누가 이제 영식님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숙님이 이 대전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영식님을 그냥 자기 선에서 손절할지 그거는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어쨌건 단번에 잡았고요. 손에 어떤 윤곽이 기억이 났다고. 이 정도면 굉장히 디테일한데 지금 상대 손의 윤곽을 기억해서 손의 윤곽 아니면 손의 어떤 디테일을 기억해서 잡은 사람은 아버지들이죠 지금. 두 아버지가 그런 손을 기억해서 잡았죠. 역시 이 아버지의 힘이라고. 그래서 실은 이 깊숙이 묻혀있는 손을 이렇게 끄집어서 잡았네요.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 코드가 잘 맞았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올바르게 커온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님은 청주를 떠날 수 없고 자식이 2명인 것이 단점이죠. 자식이 2명인 게 단점일 수는 있지. 아무래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근데 청주는 생각보다 서울에서는 왔다 갔다 할 만하긴 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말도 좀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 영철님도 여자 손 잡아본 지 진짜 오래됐다. 어머니 손 잡고 그런 적은 있지만 이혼한 이후로 여자 손을 잡아본 건 처음이다. 두 아이를 이게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연애는 그냥 사치 수준이 아니야. 그냥 그건 외계의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이렇게 두 아이를 뭐 10대 뭐 이렇게 10대까지 이렇게 키우는 동안은 연애를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다. 이게 뭔가 잘 되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골랐고 나도 이 사람 선택했고 그리고 한 번에 잡았고, 정숙님 그 목소리가 중저음이어가지고 그 정숙님이 가진 그 매력을 좀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물론 콘텐츠에서는 이런 외모나 목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정숙 씨가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한 쪽에 가까운 외모가 이런 중저음하고 이게 상당히 좀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유니크한 그런 매력이지 않나.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영철님이 보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뭐 가정교육이 잘 받은 것 같다는 느낌도 이런저런 차분함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감도가 더 올라갔다. 이제 남은 두 남자는 광수와 상철. 여기서는 지금 약간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 광수 씨에 대해서는 옥순 씨가 좀 기대하는 면이 있죠. 왜냐면 아까 그 햇반을 데우면서 옥순 씨한테 살짝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너를 선택할 거다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선택하면 살짝 미친놈이지. 그거는 뭐 당연히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광수 씨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순 씨 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현숙 씨가 너무 까불었어. 지금 그 어린 딸과 친구처럼 놀던 그리고 그런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사회활동 하면서 지금 그 장난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현숙 씨가 장난을 너무 쳐가지고 현숙 씨 손을 잡았어. 페이크에 당했죠. 함정에 걸렸습니다. 함정 카드를 뽑았어요.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하지만 함정 카드라는 거. 옥순 씨. 옥순님이라고 하지만 이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할 때 옥순 씨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을 꼽았나? 아까 실컷 그렇게 내 앞에서 나 좋네 어쩌네 해놓고 그랬는데 뽑았고 나서 다시 표정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광수 씨가 나를 뽑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뭐 인터뷰에서 그냥 하는 소리로 광수 씨가 괜찮은 사람이가 아니라 광수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 어느 정도의 호감이 지금 생겨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현숙 씨는 진짜로 나 좋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웃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 꼽은 줄 알고 표정이 굳었었어. 흥미롭죠. 곱다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나 외형적인 선도 고우시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좋은 사람 같다. 어쨌든 그래서 옥순 씨 또 더 좋게 봤다. 그때 마음이 또 변했으면 안 좋게 봤을 수도. 그때 마음이 변했으면 미친놈이지.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그럴 거면 왜 좋다고 했어? 왜 나 고른다고 했어? 약간 그렇죠. 변함없는 선택을 한 걸 보고 뭐 거기서 더 알아보고 싶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광수가 뭐야 함정이었네? 그래서 현숙에 대해서 이 사람 좀 장난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장난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로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숙 씨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끼를 불리길래 손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광수 씨가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철 씨였으면 손을 왜 흔드셔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옥순 씨는 안심했어요. 이 타이밍에서. 근데 여기 끼부리는 손이라고는 여기서도 말했어요. 현숙 씨 앞에서도 말했으니까 이건 뒷담화는 아니지. 앞에서도 했고 뒤에서도 했으니까.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왜 손을 흔드세요 이랬다가 뒤에 가가지고 끼를 부리네, 이거는 좀 이 사람의 인성 문제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앞에서도 뒤에서도 똑같은 표현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아빠들의 관찰력이 성공을 했죠. 상철님 감정이 없는 AI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큐리어스한 느낌. 상철 씨는 영숙님을 골랐어요. 상철의 첫인상은 영숙.
상철도 단박에 잡긴 했지만 상철 씨는 어떤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관찰, 평소에 디테일한 관찰이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이러는 거는 아빠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의 자세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건 상철님. 찾아낸 거는 이제 팔 길이가 딱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러는데 뭐 더 할 말이 없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긴 애매하니까. 하지만 고개 돌리고 바로 올라가 버린 이 상철님다운 느낌이죠. 상철 씨의 캐릭터가 확실해. 남자 출연자들 처음 만날 때도 막 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거기서 쌩 자기 상철 이름 갖고 와서 앉고 나서 인사를 받아.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 스타일에서도 좀 나오죠. 상철님에 대해서는 더 봅시다. 확률은 3명. 그러니까 영숙 씨를 골랐어요. 어떻게 보면 영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철 씨가 훅 들어온 느낌이죠. 그런데 영숙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영훈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경쟁이 시작된 사람이지. 순자 씨와 경쟁이 시작됐죠. 근데 물론 영호가 괜찮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상철 씨가 왜 괜찮아 보일까? 경쟁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상철 씨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으로는 워낙 그 상철 씨보다는 영호 씨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 알 것 같으니까 이제 상철 씨한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상철 씨가 들어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상철 씨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저 사람은 거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영숙 씨는 상철 씨도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눈에 들어오는 장면 볼까요? 여기 바로 이 뒤에 나오던가? 근데 어쨌건 상철 씨는 영숙 씨의 그런 웃는 모습 매력적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딱 눈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분 직진할 생각이다. 솔로나라가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곳이 아니던데. 두고 봅시다. 근데 영숙님은 어쨌건 영훈님에게 어느 정도 꽂힌 상황이기 때문에 영훈님을 당장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영훈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명분을 대겠죠. 영훈님은 예를 들어서 영훈님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훈님은 말이 너무 가벼워 이러면서 영훈님과 선을 긋고 상철한테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이유는 영훈님이 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진 케이스예요. 그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니까 거기에서 한 발을 빼고 상철님에게 오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영숙님이 그렇게 쉽게 발을 빼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순자 씨는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친구 같은 애인을 원하기도 하고 내 아이의 아빠가 돼줄 사람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 처음에 영호의 또래 같은 느낌의 영호, 근데 뭔가 그 시간 아까워요 라고 했던 아빠같이 말하는 영호. 그러니까 지금 영호는 2표예요. 근데 딸을 키우는 영식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반성을 해. 그건 내 엄마로서의 그 순자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어.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내가 올인해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죠. 순자 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급한 마음이야. 급하게 나왔어. 자기의 자아조차도 하나로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씨한테는 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거 하나에 올인한다는 거는 고생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고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보는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퉁친 말인데, 그건 그래서 영숙님의 마음은 영훈님이 가득하지만 상철님에게도 살짝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해부학에 대한 지식도 있는 상철님? 그럴 수 있겠네요. 영자님이 지금 혼자 짜장면 먹게 됐죠. 앞으로가 좀 자신이 없다. 이게 좋은 결과 만들어서 당당하게 집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은데 아유 좋은 추억 왜 좋은 추억이야.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야지. 그러고 싶은데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온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영자님도 지금 오랜만에 사회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아이가 생기고 거의 처음 도전하는 건데 이런 일을 또 겪으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기수는 아닌 분도 있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현생 자체를 즐겁게 이렇게 계속 뭔가 현재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영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자 만나면 아이 셋인 거 무조건 밝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이가 셋인 걸 밝힐 수 있는 여자들을 계속 만났다는 얘기야. 그런 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철님은 어때요? 여자 손 잡아본 게 지금
이혼하고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되게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영철님은 전혀 지금 담쌓고 살았던 거고 영수님은 뭔가 시도를 하기는 했던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방송이니까 아이 셋이는 거 바로 공개하지. 실제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죠. 근데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막 그렇게 이성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 몇 년 만에 아이 낳고서 처음 나온 여행. 이 여행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하거든. 아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까는 즐거운데 생각이 나죠. 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고 아이도 혼자겠거나 생각하고. 일단 7살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할 말은 다 하지만 그래도 애니까 아직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내 손이 필요한 아이니까 당연히 생각나죠. 됐건 이 문구 세상에 온통 봄꽃 천지 그 속에서 흥미를 잃고 진 꽃 씨 하나 악물었다. 여기 이건 영자씨 얘기겠죠? 온통 봄꽃 천지 그 속에서 흥미를 잃고 진 꽃. 다 잘 됐는데 나만 안 됐으니까 거기서 씨 하나 악물었다. 영자씨가 각오를 다졌다. 그러니까 영자씨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복선일 깐 문장인데 그게 이제 진짜로 뭔 일이 생겨서 복선을 깐 건지 아니면 뭔가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자기소개가 시작이 되죠. 어쨌건 립밤을 이제 줍니다. 그래도 남자끼리도 자기 립밤 주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뽀뽀하는 거 아니야? 간접 뽀뽀? 농담이에요. 그리고 광수 씨도 이제 선크림을 빌려줍니다. 선크림 자기 거 쓰라고 하고. 그리고 머리도 이제 또 영철 씨가 해주죠. 영철, 광수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그 주변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치, 아빠들은 좀 마음이 그래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나도 이렇게 아빠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것들이 좀 생겨요. 특히나 아빠가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동네 애들을 이렇게 좀 그럼 뭐 안 친하면 대면 하긴 하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는 알아.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알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나 이런 애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챙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 좋아합니다. 머리가 되고 기분이 좋아. 웃었어. 상철 씨는 이런 웃음이 진실이잖아요. 그게 상철 씨의 장점이지. 이 사람이 웃으면 진짜 기분 좋은 거야. 진짜 기분 확 좋아졌어. 머리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어. 상당히 안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표정에 이런 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그리고 또 찾아와요. 상철 씨를 봤죠. 이미 상철 씨를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영숙 씨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경쟁이 없는 상대니까. 그래서 상철 씨를 발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정숙 씨도 지금 정숙 씨는 누구 때문에 왔겠어요? 뭐 당연히 영철님이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리고 영철 씨가 누룽지를 해놨고 그걸 이제 줍니다. 아빠 마음이죠. 그래서 영숙님 기회다. 영숙님 오셨잖아요. 가보세요. 이러면서 광수 씨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광수 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나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옥순 씨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기회 잡잖아요. 나 지금 너 고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철 씨한테 얘기합니다. 가보라고. 근데 상철 씨가 여기에서 뭐라고요? 식사하러 온 영숙을 배려했다고 하면서 자리를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 이게 약간 두렵거나 원래 해오던 거를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어떤 명분이 나와요. 선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철 씨도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명목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사람에게 어떤 어필을 하는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선한 그걸로. 영숙 씨도 상철 씨에 대해서 괜찮아 보인다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이 사람이 저렇게 흰 셔츠를 입으니까 멋있네요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없고 나를 좋아해 주는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으로 실제 마음을 살짝 이렇게 얻는 건 있죠. 제가 많이 말했던 거죠. 이런 선한 명분으로 자기의 무의식을 덮는다. 그럼 자기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어. 실은 이거를 깨고 가야 돼. 가야 기회가 생기죠.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지. 이게 지금 바깥도 아니고 솔로나라 지금 4박 5일 동안에 모든 역사가 끝나는 곳인데 적극적으로 임해도 모자랄 판에 실은 이거는 배려가 필요한 순간 아니죠. 영숙님도 지금 진짜로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여자 숙소에는 진짜로 먹을 게 없겠어? 거기도 먹을 거 있지. 근데 한껏 꾸미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누룽지 이렇게 먹으면 립스틱만 지워지지 뭐. 요즘에는 뭐 립스틱 잘 안 지워지나요? 어쨌건 그 부분이 이제 문제죠. 광수 씨는 그걸 아는 거야. 저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거는 어쨌건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상철 씨가 조금 생각하면 알겠지. 그런데 그 무의식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시간 방송 처음이에요. 네, 라이브 실시간은 처음이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이게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어쨌건 배려를 해서 자리를 피한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근데 선한 명분이 덮여버리면 저 그 명분을 깨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걸 깨는 순간 악한 짓을 해야 된다는 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명분이 참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잖아. 저분들 너무 숙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와서 먹고 있으면 이게 기회인데. 그러니까 영숙 씨가 되게 솔직하게 잘 말을 하고 있죠. 다 앉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영숙 씨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또 어쨌건 여기서는 여자분들이 또 용기 내서 온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움직이고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어쨌건 와가지고 뭔가를 어필한 건 맞으니까. 물론 좀 앉아서 같이 먹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또 왔으니까 또 와서 저기 뭐 거실에서 이 정도는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건. 그래서 영숙님은 뭐 바보다 바보. 그리고 정숙님이 어쨌건 영숙님을 선택했던 영호 씨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요. 여기 좀 보세요라는 의미지. 그리고 영호님도 그냥 대충 인사하고 맛있게 먹고 가요. 여기서도 환장을 한다고.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아주 웃죠. 그리고 이따 뵐게요 하고 결국 가요. 원래 상철 씨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요. 영숙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심리를 판단하는 그런 이렇게 이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은 그거예요. 그걸로 확신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이게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이 뭐 이렇게 내가 좀 부끄러운 날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가설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면서 합쳐서 보는 거지. 이 한 자세 이것만으로 모든 것 이건 이렇다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 사람에 대한 자세나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오늘 다른 자세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아니면 뭔가 오늘 지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죠. 가시면서 상철님 심쿵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정숙님의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언니 포지션이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조언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캐리어도 들어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옆에 순자님이었다면 순자님이랑 같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정숙님 괜찮은 사람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영호라며 상철님도 딱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멤버가 끝이 아니었죠. 뒤에 이제 현숙 씨 있어요. 그리고 영식 씨가 이렇게 누룽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누룽지 담아줄 때 더 먹을래요 말 나올 줄 알았어. 이제 너무 조금 주더라고. 이게 아이들 밥을 떠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먹잖아요. 그리고 첫애가 아마 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식사를 안 하니까 그거 감안하고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에 이제 저렇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숙님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드셔야죠. 그래서 어쨌건 누룽지를 담아줍니다. 현숙님은 더 먹을래요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눈치를 줘요. 이게 영자 씨 특인가요? 약간 어느 기수나 약간 영자 씨가 이런 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선한 오지랖.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7시 반에 일어났다. 그래서 너무 광수 씨랑 둘이 산책하고 왔다. 현숙 씨가 왜 남자끼리 산책하냐. 근데 여기서도 왜 남자끼리 산책해 이런 현숙 씨의 이런 모습을 봐도 약간 그런 어쨌건 여성스러움의 선을 그래도 좀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 언제 산책 한번 하시죠. 일단 자기소개하고 서로 자신이 없어. 자기소개하고 나서 안 할까봐. 하지만 그러기 없기로 하고 얘기가 됩니다. 두 분이서 산책하면 꼭 하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자기소개하고 나서 상대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다. 그럴 수 있죠.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고 연상만 만난 건데 전처가 1살 연상이었다. 이거는 전처 이외의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연상도 만나고 연하도 만나고 하는 건데 전처가 연상이었다는 건 다른 이성 경험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 어쨌건 뭐 여기서 사별하고 이후로는 당연히 연애 경험은 없을 테니까. 그런 것 치고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지금 주변에 배려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태도고 이런 거에 좀 무례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질 않을 것 같아요.